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깊이 붙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걱정이었고, 관심이었고,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말투가 짧아지면 마음이 가라앉고,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아집니다. 상대는 그저 피곤했을 수도 있고,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이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 선택을 미루고, 자녀가 다칠까봐 걱정해서 자꾸 간섭하고, 배우자가 변한 것 같아 두려워서 계속 확인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불안이 깊이 섞이면 관계는 따뜻해지기보다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붙잡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삶은 때때로 아주 조용하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너무 세게 붙잡은 것은 오히려 손 안에서 부서지고, 너무 두려워하며 지키려 한 것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슬픈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대신 마음속에 저장해둔 과거의 모습만 붙잡게 됩니다. 사랑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계절처럼 바뀌고,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조금 조용해지면 식었다고 느끼고, 상대가 자기 시간을 가지려 하면 나를 밀어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더 묻고, 더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은 서로를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이별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곁에 있는데도 이미 잃은 것처럼 불안한 마음, 사랑하고 있는데도 계속 확인해야만 안심되는 마음, 상대를 아낀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두려움을 상대에게 맡기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오래 지치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놓아라라고 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사랑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왜 지키려 할수록 관계가 더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랑도 있고 상처도 있고 버려지고 싶지 않은 오래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지 변해버린 상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깊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안정감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 내 마음을 이해받았다는 순간, 혼자가 아닌 것 같았던 따뜻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멀어질 때 단지 한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나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나는 버림받은 걸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관계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마음이 유난히 크게 아픈 것입니다. 상대의 변화가 내 안에 오래 숨어 있던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어제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지쳐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나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삶을 먼저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배신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그 사람도 삶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상대의 피곤함을 사랑이 식은 증거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독립을 나를 버리는 행동처럼 느낍니다. 현실은 하나의 장면인데 마음은 그 장면 위에 수많은 이야기를 더 씌웁니다.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이별을 상상합니다. 부모님의 무심한 한마디에 나는 평생 이해받지 못할 거야 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잘못 키운 걸까라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통은 사건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계속 붙잡고 반복하는 마음속에서 더 커집니다. 이 말은 자기 탓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집착했으니 네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차갑게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곳을 붙잡습니다.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확인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거리감에도 크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참아온 사람은 작은 무시에도 깊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를 보호하려던 마음이 어느 순간 나와 상대를 함께 묶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계속 확인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나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확인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계속 맞추는 마음도 처음에는 효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원망이 쌓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불안을 줄이기 위한 통제일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관계 속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내 뜻대로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섞이면 사랑은 점점 좁아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입히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속에 내가 불안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야 해 라는 요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고통을 바라볼 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너무 빨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관계의 아픔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려움이 부딪히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 붙잡고 다른 사람은 숨쉬고 싶어 물러납니다. 붙잡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물러나는 사람은 더 지쳐갑니다. 무상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눈을 열어줍니다. 무상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붙잡지 않게 됩니다. 나 역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래된 두려움 안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양이어야 한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사랑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제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려 합니다. 사랑에서 붙잡았지만 붙잡일수록 더 외로워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9살의 서연은 늘 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잘 웃었고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괜찮아, 잘 지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서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서연이 힘든 이유는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쉬고 싶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늘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 오래 다닐 수 있겠니? 결혼은 언제 생각하니? 너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 말들이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서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부모님의 기대에 닿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 수업도 그만두었습니다. 주말마다 쉬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부르면 늘 내려갔습니다. 연애가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부모님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는 이상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어느 날 서연은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너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라고 말한 순간 서연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가 부족한 것처럼 말해? 나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험하니 딸이 덜 다치길 바랐고 자신이 겪은 불안을 딸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어느새 서연의 삶을 믿지 못하는 말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도 함께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해야 자신도 편안할 수 있고 부모님이 만족해야 자신의 선택도 옳은 것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조용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접고 부모는 자녀를 지키고 싶어서 자녀의 길을 대신 정하려 합니다. 양쪽 모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서연의 고통은 부모님 때문만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도 분명 상처가 되었지만 그 말을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로 붙잡은 마음도 그녀를 오래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어머니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서연의 상처는 서연의 오래된 인정 욕구에서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각자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서연은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말에 흔들렸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들을 때마다 곧바로 무너지기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걱정이지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야. 그 문장 하나가 서연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불안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두려움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기대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공간을 내어주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집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전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왜 건넌 뒤에도 뗏목을 내려놓지 못하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집착을 설명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오래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앞에는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냥 걸어서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와 풀줄기를 모아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넌 뒤 그는 뗏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는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뗏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뗏목은 더 이상 그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관계에 비춰보면 우리 마음도 자주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랑은 한때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어떤 관계는 외롭던 시절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한때는 방향이 되었고, 연인의 사랑이 한때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고, 누군가의 인정이 한때는 나를 일으켜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강도 바뀌고 길도 바뀝니다. 한때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나를 지켜주던 기대가 이제는 나의 삶을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사랑의 방식이 이제는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변한 인연을 예전의 모습 그대로 계속 짊어지고 가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무상은 바로 이 지점을 보게 합니다. 무상은 사랑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관계의 거리도 움직이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 조금 조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부모의 말이 전부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삶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붙잡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상대가 멀어지는 것도 아프지만 절대 멀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 아픔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서운하지만 부모라면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오래된 원망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기대만큼 표현하지 않아도 외롭지만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마음이 관계를 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차가운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변하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는 마음도 아닙니다. 지혜는 변화를 보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상대를 내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인연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 계절까지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모두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두려움과 고집을 내 힘만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지 않아도 아낄 수 있을 때 사랑은 조금 넓어집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때 관계에는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손에 쥔 모래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받치면 잠시 머무르지만 잃을까봐 꽉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사랑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지키고 싶다면 더 세게 잡는 것보다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집착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이 통제가 되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곁에 있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의 길을 빼앗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답장이 늦으면 또 불안하고 부모님의 한마디에 또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 앞에서 또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손의 힘을 조금씩 풀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붙잡으면 더 아프다는 것을. 모든 인연은 변한다는 것을. 사랑이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답장이 오지 않는 밤이 되면 부모님의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마음은 다시 예전처럼 손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수행은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절 안에서만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상처받은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려는 순간, 불안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싶어지는 그 짧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쏟아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반드시 내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당장 나를 인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인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내 마음을 조금씩 구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답장을 늦게 했을 때 마음은 곧바로 묻고 싶어집니다. 왜 답이 없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하지만 그때 아주 잠깐 멈추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빨리 없애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곧바로 상대를 누르는 말이 되지 않도록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계속될 때 우리는 쉽게 두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전부 참거나 한순간에 폭발하거나.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길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이 선택은 제가 책임지고 배워가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마음속에 반드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해.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외로움을 알아줘야 해. 자녀라면 반드시 내 말을 따라야 해. 이 반드시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상대의 삶을 내 기준 안에 가두기 시작하면 사랑은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불안하게 해? 라고 묻는 대신 요즘 내가 조금 불안해. 당신을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어.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앞의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뒤의 말은 내 마음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열어놓습니다. 관계는 큰 선언보다 이런 작은 말투의 변화에서 조금씩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걱정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실패한 부모로 보일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연인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버려질까봐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대에게 얹어두었던 짐을 조금씩 거두어 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두려움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모두 채워줘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말하는 것.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3번 숨을 쉬는 것. 부모님의 말에 무너지기 전에 이것은 부모님의 걱정이지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멈춤이 곧 생활 속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되 그 잘됨의 모양을 내가 전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길 바라지만 자녀가 자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시간을 존중하는 것. 연인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만 그 사람이 지친 날에는 조용히 쉴 권리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부모님이 언젠가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지만 그 이해가 늦어지더라도 내 삶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상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서로를 다치지 않도록 손의 힘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의 힘이 아주 조금 풀릴 때 사랑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숨 쉴 수 있는 모습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본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잊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이는 방법도 아니고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사랑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당신이 많이 외로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조용히 말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안했구나.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앞에서 약해집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아파합니다. 그러니 흔들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도 그 마음에 전부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에게 이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심으로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내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랑할 때 조금 더 깨어있게 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꽉 붙잡아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불안을 모두 책임져 주어야만 유지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말해야 할 때와 잠시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걱정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법을, 사랑하면서도 상대의 길을 빼앗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모든 집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장이 늦으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를 떠올리며 밤늦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손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완전히 놓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 안에 두려움도 섞여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더 맑게 돌려놓는 일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아낄 수 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내 삶의 가치를 완전히 잃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조금 멀어져도 나 자신까지 버려두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사랑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멀어질 때는 원망만으로 붙잡지 않고 변해갈 때는 그 변화 속에서도 나와 상대를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쉬운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아직 손을 다 펼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조금 풀어도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 하나를 줄이고 불안해서 보내려던 메시지 하나를 잠시 멈추고 부모님의 기대와 나의 삶을 아주 조금 구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멈춤이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 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숨 쉴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붙잡지 않아도 소중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의미 있을 수 있으며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따뜻한 자비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마음을 천천히 돌보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